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조업 소식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쿵뉴스입니다. 예, 오늘도 저는 사무국 여순입니다. 먼저 지역협의회 모임 소식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경기 남동부 광주지의 8월 정기 모임이 이번 주 일요일 8월 30일 12시부터 할미소, 태촌계곡에 있는 할미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름 물놀이 겸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참석들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국민다.tv 사이트 들어오시면 맨 상단에 메뉴 중에 지역협의회 메뉴가 있고 모임 안내를 보시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라 목포 무안 대의원 선거 공고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9월 4일 오전 9시부터 9월 5일 오후 17시니까 5시까지네요. 네, 그때까지 구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목표시 2분, 무안군 1분 이렇게 해서 대의원 총 3분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음담패설 들어보셨나요? 음악, 음식, 그리고 당신의 음유한 귀를 만족시킬 드릴 고품격 음당 방송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음담 스페셜.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7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음담패설 꼭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알려드렸던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Are You Ready 어쿠스틱 공연이 내일이네요. 8월 28일 저녁 8시 국민카페 오너에서 있습니다. 정통 하드락 헤비미탈 밴드 원이 출연하고요. 후불제 공연입니다. 이 또한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벌써 며칠 안 남았죠?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대의원분들은 꼭 복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지참을 부탁드리고요. 이날 투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일 현장 지원을 포함해서 오프라인으로 가능하신 분은 저희 공용 메일이죠. mediacoup12@gmail.com으로 내일 8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많은 참석을 위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부로 해서 조직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인사발령 공고가 났죠. 그래서 기존의 관리팀, 사무국 관리팀 팀장이었던 정은영 팀장님이 오늘부터 사무국장 직무대행 겸 사무국 관리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요. 기존의 사무국장이었던 조상훈 사무국장은 제작국 라디오 제작팀 팀장으로 보직 변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작국 라디오 팀장이었던 이정일 팀장이 제작국 라디오 제작팀 PD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발령 공고는 오늘 8월 27일 목요일부터 진행됐고요. 지금 조상훈 전 사무국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처음 인사발령 공고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물어보니까 2012년 12월 26일부터 준비위원으로 시작해서 2013년 4월 1일로 직원으로 채용이 되셨다고 합니다. 역시 숙자에 강하셨던 이분이 얘기를 하시길 2년 4개월 25일 동안
네, 사무국장이셨고, 예, 오늘부터는 조상훈 라디오 제작 팀장으로 예, 인사 발령이 되셨네요. 예, 이러한 사항을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 예, 라디오국이 아니라, 예, 제작국 내 라디오 제작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 인력 부족이라든가 상황 때문에 사무국 소속인 저 역시도 이렇게 쿰누스를 통해 인사드리면서, 예, 잘 못했지만은 여러분과, 예, 소통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라디오 팀의 이제 팀장이, 좀 보직 변경으로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좀 더 체계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어저께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은 서울 북동부 김태민 조합원님과 함께합니다. 김태민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김태민 조합원님과 지역 모임에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성동굴에서 그때가 5월인가요? 처음 뵌 게 6월인가? 5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벌써 5월, 8월, 네. 시간 빨리 가는데요. 네. 김태민 조합원님과는 이제 지역 모임에서 만나 얘기하게 돼서 좀 다니시는 회사가 좀 조직 문화가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찾아보니까는 네, 검색을 했죠. 인터넷 검색을 딱 하니까 책 권하는 CEO, 책 읽는 직장, 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합니다. 북카페가 있는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는요,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투자 회사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왜, 좋지 않은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리고. 근데 저희 회사는, 이 자본을 사실은 이제, 노동화시키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을 노동화시킨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 투자 환경, 이 금융 환경 자체는 이제 모두가 사실 거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주식을 투자하시든 아니면 뭐 펀드를 투자하시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돈들이 모여서 무언가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에 뭐 어느 정도를 투자를 했다면 그 돈이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가서 뭐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어떤 특별한 노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돈들은 그 자본으로 인해서 고용이 이루어지고요. 고용 창출이 된다는 예, 고용 창출이 것이죠? 되고요. 그리고 공장이 지어지고 예, 아니면 다른 연구비로 쓰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이 노동화되는 회사죠. 예, 노동화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저희는 추구를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건 좀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빌프레도 파레토 법칙 아시죠? 20대 80의 법칙. 근데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은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99.99 999 아주 극소수의 99999 예, 네, 0.001 뭐 00001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큰 변화를 사실 준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기적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저희는 적어도 이 환경 자체가 이 자본주의 자체가 좀 더 이 상식적이고 좀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북카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신기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카페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도서관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회사에 도서관 책 좋아하시나 하고 봤는데 그 옆에 뭐 커피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북카페가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말씀하셨던 건강한 자본주의를 추구하시면서 그 안에 북카페가 있다. 이거는 대표님의 어떤 철학이 반영된 그런 곳인가요? 좀 독특하더라고요. 예. 물론입니다. 근데 사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제가 저희 회사의 어떤 그런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모두가 직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저희 회사에 북카페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표님 포함하여 모든 직원들이
그 같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고요. 저희가 이루고자 했던 꿈은 사실 그 정말 쉽지 않은 꿈입니다.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건강한 자본주의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체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그 기적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창조 같은 어떤 그런 창의력,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농을 죄송합니다. 그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의력과 뭐 창조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창의력, 모든 사람, 각자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창의력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지혜라는 게 기반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뭐랄까요. 개인의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그 지혜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성공의 파라는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북카페에서 항상 지금 책을 많이 읽고 있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늘어나고, 지혜가 쌓여서, 저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사 소개하시면서 많이 이제 넣은 게,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중요성을 이제 체화됐다라고 하나, 말하시는 중간에서도 회사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개인의 역량이 그게 모여서 이제 전체 조직의 역량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 회사 내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집단 지성이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합니다. 집단 지성이요? 예, 그 집단 지성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그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직원들 포함하여 뭐 대표님 포함하여 모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역량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가 집단 지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집단 지성 이런 말씀을 사실 저도 지역 조합 모임에 나가서 여러 번 사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이걸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도 집단 지성을 좀 발휘를 하고 만들어 나가보자, 뭐 이런 제안들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 그러니까 제가 그게 사람들이 이제 살아오면 자신이 경험하거나 아니면 일해왔던 환경을 비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을 때 집단 지성 딱 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위키피디아. 네, 그거를 먼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일을 했던 게 이제 인터넷 쪽이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게시판 하나에 자기 생각을 쓰던 것이 일방적인 것이 상호 이제 2Way로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늘어가면서 뭐 웹 1.0, 웹 2.0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웹 2.0에서 집단 지성으로서 위키피디아를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백과사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지식을 같이 편집하고, 그 편집된 내용이 이제 비영리죠, 당연히.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유해서, 한 사람이 아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아는 사실을 자유롭게 기술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집단 지성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위키피디아라는 그런 형태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집단 지성은 좋은 뜻이기도 한데, 그게 막상 여러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경험 사항도 다른데, 그런 집단 지성이 발휘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모여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진행되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3,0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는데요. 각자 다들 뭔가 생각하는 부분들,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한 환경이라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저희 직원들이 아니면 저희 회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그 신념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일단은 그래도 신념은 저희가 일치하고요. 그다음 그 신념을 서로 계속 공유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적인 부분에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문제가 생기고 어느 조직이든 사람들 간에 이제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럴 때마다 저희는 좀 그 생각의 유연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뭐 조직도 그렇고요. 사실 저희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잘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뭐라고 표현하세요? 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어떤 물론 이 조직이지만 어떤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저희는 이 회사를 하나의 인격체라고 대표님은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한 사람이 인격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성향을 갖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각자 다른 생각을 한다고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 인격체 내에서 뭔가 그 서로 그 생각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경청이 기본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사실 언제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모두가 일단은 그 사람의 생각도 어떤 유의미한 이야기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받아들이는 생각은 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어떤 그런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일단은 들어보고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근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고자 하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념이고요. 그 신념으로 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를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토의나 토론을 통해서 저희는 어쨌든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첫 번째 딱 떠올랐던 거는 유연함 이렇게 표현했을 때 마시멜로가 생각났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말랑말랑한 제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견이 저 역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희 회사 전체를 절대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제 한 사람의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 가운데 사실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제가 입사할 때 그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한번 그 지역 조합 모임에다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 깊은 바다에도 이 파도는 치거든요. 이 파도를 만드는 건 사실 바람입니다. 뭐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뭐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이 바다는 해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현상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사를 할 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개인의 뭐 역량일 수도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 현상에 반응하지 말고 어떤 큰 국면을 읽고 물론 본질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면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라.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이루고 그 회사가 하나의 인격체가 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린 그걸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통찰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책이 있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연상이 되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경험하고 이러한 부분을 간접 경험으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책을 독서죠. 통해서고 통찰력을 늘릴 수 있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 독서. 역시 북카페가 있는 저한테는 인상적인. 방금 전에 김태민 조합원님이 얘기했듯이 결국은 신념이라는 부분이
저희 쪽에서 볼 때는 가치 공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기억할 때 화요일이었던가요? 화요일 날 정은영, 지금은 국장 대행님이 읽어주셨던 그 협동조합의 채용에 관한 글이 있었고요. 거기서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도 가치 공유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념이라. 그 네네. 신념이라고 하면은 김태민 조합원님이 회사에서 느끼셨을 때 그 신념을 공유하고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셨어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념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요즘 북카페가 있다 보니 책을 네. 읽다 보니 부럽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이제 옛날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아문센과 함께 네네. 남극 대륙 횡단을 예. 목표로 경쟁을 했던 사람인데요. 남극 대륙 횡단을 이제 떠났어요. 어니스트 세클턴이. 근데 이제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떠났는데요. 가는 도중에 이제 유빙을 만나서 남극 대륙을 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조상훈 사무국장님께 숫자에 대한 걸 좀 배워야 되는데 645일인가요?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식량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없이 계속 그렇게 표류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28명, 그러니까 대원 27명을 포함한 그 28명이 살아 돌아왔다는 겁니다. 한 명도 뭐 다치거나 네, 뭐 그렇지 이런... 않고요.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실 저는 이제 좀 많은 걸 느꼈는데요. 같은 신념을 가진 것이 왜 중요한가? 네. 처음에 어니스트 세클턴이 런던의 영국의 타임즈에 모집 공고를 냅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떠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대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내는데 모집 공고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갑자기 그거 꽂히네요. 쥐꼬리만한 월급, 그리고 아주 혹독한 환경, 그다음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몇 달을 견뎌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또 제가 봤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건 무사 귀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건 처절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어떤 명예와 명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근데 이 공고를 보고 몇 명의 사람이 혹시 지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먼데 가고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이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고 하면 한 1,000명? 1,000명 조금 넘게? 예. 근데 5,000명이 지원했어요. 진짜 많이 했네요. 예, 5,000명이 지원을 했고, 이 가운데는 여자가 3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니스트 세클턴이 하려고 했던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을 발휘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사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상향이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5,000명 중에 또 27명이 추려졌고, 그 27명과 함께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 남북대륙 횡단을 떠났음에도, 물론 이제 남북 횡단을 하진 못했죠. 그 대원들은. 하지만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적을 이룬 것은 처음부터 그런 같은 신념을 가지고 어떤 다들 어떤 각자의 그래도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는. 사실은 진짜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 몇몇이 정말 그냥 서로 다른 목표나 목적을 가진 5,000명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회사가 저도 이런 신념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저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저도 공유하고 지지하고 제가 사실 이런 표현이 요즘 저는 되게 마음에 들 때가 헌신이라는 표현. 예, 헌신하게 되고 각자가 어떤 헌신하는 것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더 키워서 더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전공 쪽이 심리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산업심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직 내에서 조직원 이상하네요. 네. 조직 내에 있는 이제 문신해야 될 것 같고요. 깍두기 죄송합니다. 예, 조직 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 방법론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내적 동기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외적 동기화가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뭐 페이나 뭐 네네. 이런 쪽으로 동기화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내적 동기화가 되는 부분은 지금 김태빈 조합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신념에 대한 공유하고 같이 네.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조직 문화를 이루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저도 안에서 이제 저희 이 사원증에 네. 출입 이 스티커가 있어서 네네. 깜빡 잊고 나가면 띵동 눌러야 돼요. 그래서 아.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네네. 일단 나가면은 이제 이게 빼게 됩니다. 물론 네네. 여름이라서 이렇게 목이 까실까실해서 불편함도 있는데 아까 오셨을 때 보니까 딱 잘생기셨습니다. 네, 잘생긴 얼굴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 그것도 사원증인가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 큐레이터증이라고 부르고요. 큐레이터요? 그러니까는 저희를 이제 한 명 한 명을 저희는 큐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제 물론 이제 각자의 직책이나 뭐 직함이나 어떤 맡은 바 있겠지만 저희 모든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그래서 큐레이터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그 의견을 모으고 우리 이런 걸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사실 저희들끼리 만든 겁니다. 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예. 저희가 회사고요. 네네. 회사가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낸 의견이 예. 회사의 방향이 같이 함께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큐레이터증이 돼서 저희를 이제 어떤 증명하는 그런 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절대 빼지 않아요. 물론 저서 만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비전이나 네. 어떤 신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걸어다니는 저희 회사의 광고판이 되거든요. 근데 저 말고요. 저 예. 같은 사람이 3,000명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빼지 않고 항상 메고 다닙니다. 네. 지금 부러운 면도 있고, 저희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면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 국민TV가 만들어졌던 신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정 언론, 네.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틀 뒤면은 임시총회가 있고 그렇죠. 그 임시총회에서 같은 신념을 공유하실 수 있는 좋은 이사분들이 선출되리라고 믿습니다. 네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고 다음에 시간 되시면 또 모시고 싶을 정도로 바쁘시겠지만 어떠셨어요? 먼저 제가 사실 말씀드려야 될 거는 우리 저희 사회자님께서 저희 초등학교 선배님. 아니, 있습니다. 그런 사적인. 요즘 유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행이라기보다는 학연이었습니다. 중국의 관시 있지 않습니까? 관시. 관시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거 농담입니다. 하여튼, 제가 자발적으로 와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조합에서도 행사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저는 사실, 이 현상을 바라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상이 있고, 국면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현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나,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모였으며, 아니면 이 국민TV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서 전에 어쨌든 우리 사회자님께 그런 말씀도 드렸던 거고요. 막 열심히 보냈습니다. 시간 좀 내달라고.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이렇게 어쨌든 제가 사실 처음 와봤어요. 예,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예, 물론 처음 와봤지만 너무 어쨌든 좋았고요. 네, 더 많은 참여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북동부, 제가 서울 북동부 이게 지역협의회다 보니까는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분,
첫 모임 가서 알게 됐어요. 의외로 광진구에 사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나 초등학교가? 이래가지고 네,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선배로서 이렇게 와서 부탁드려서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중요한 저희 임시총회에 있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같이 해야 될 신념에 대해서 생각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노래. 원래는 첫 곡이었었는데 순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Too soon to say goodbye. 네, 조금 원래는 플리즈 동곡으로 하고 싶었는데 살짝 순서는 바뀌었지만요. 그럼 오늘 콩뉴스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